UAE 오펙 탈퇴표는 단순한 산유국 뉴스가 아니라 중동 에너지 질서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동시에 흔드는 사건이다. 핵심은 하나다. UAE는 더 많이 팔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에너지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고 있다. UAE와 미는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 그 배경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투자가 있다. UAE는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원유 생산 능력을 하루 500만 배럴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감산 합의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초반대에 머물렀다. 내부에서는 이미 불만이 임계점에 가까워졌다. 우리는 더 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사우디 중심의 가격 방어 전략 때문에 손발이 묶여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 결정은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UAE는 인공지능, 우주산업,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으로 국가 체질을 바꾸려 한다. 석유 수요가 정점을 지나기 전에 최대한 팔고 그 자금으로 비석유 경제를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오펙 안에 남아 감산을 계속하는 것은 이 전환 자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사우디와 UAE의 경쟁도 겹쳤다. 과거에는 혈맹처럼 움직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두 나라의 균열은 점점 커졌다. 사우디 리야드와 UAE의 두바이 아부다비는 중동 비즈니스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예멘 내전 개입 방식이란 정책, 오펙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UAE는 사우디 중심 질서에 계속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결정적 계기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이란을 둘러싼 군사 긴장이었다.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UAE는 집단 의무보다 독자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주요 수입국과 직접 에너지 공급망을 묶고 동시에 안보 이익까지 챙기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펙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 카타르는 2019년에 탈퇴했고 앙골라는 2024년에 탈퇴했다. 여기에 핵심 산유국인 UAE까지 이탈하면서 오펙의 시장 지배력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 생산 쿼터에 불만을 가진 다른 회원국이 같은 길을 고민할 경우 산유국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중동 원유 의존도도 높다. 만약 UAE의 증산과 독자 공급 전략이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수입 물가와 기업 생산 비용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다. 에너지 수입액이 줄면 경상수지에도 긍정적이고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 원달러 환율과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항공과 하윤 석유화학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유류비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사의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된다. 하윤 물류도 재고 선박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석유화학은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내려가면서 스프레드 마진을 넓힐 수 있다. UAE와 한국은 이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바라카 원전 건설로 쌓은 신뢰가 있고 이제 에너지 공급망과 방산 협력까지 함께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천궁이가 있다. 최근 UAE는 한국에 천궁, 이 세 번째 포대를 가능한 빨리 보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납품 일정 조정이 아니다. 전쟁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깔리기도 전에 미사일부터 먼저 공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UAE가 그만큼 한국산 방공망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중동에서는 이란발 미사일 위협 속에서 천궁이가 약 96%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십 발의 미사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산 요격 체계가 방패 역할을 해냈고 UAE는 아직 납기가 남아있던 세 번째 포대까지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산 패트리엇을 추가 주문했다면 서류 절차와 생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른 전력 보강 능력을 보여주었다. UAE가 놀란 이유는 배송 속도만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실전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궁기의 핵심 중 하나는 콜드런치 기술이다. 미사일을 발사대 안에서 바로 점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십 미터 위로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발사대를 보호하고 360도 전 방향에서 빠르게 교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위험하다. 사출 자세 제어 공중 점화가 정밀하게 맞아야 한다. 중동 환경은 이 기술에 가혹하다.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가스 압력과 팽창 속도가 달라지고 모래 폭풍은 장비 내부의 마찰과 센서 상태에 영향을 준다. 과거 러시아제 S-300 계열 체계가
뜨거운 사막 환경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사례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콜드런치는 원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다. 실제 기후, 모래, 습도, 고온 연속 발사 조건을 모두 견뎌야 완성된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개발진은 사막 환경을 모사한 거대한 환경 챔버에서 수만 번의 가혹 시험을 진행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가스 압력과 점화 타이밍을 0.001 초 단위로 계산했고 최신 디지털 센서와 온습도 보정 알고리즘을 체계에 이식했다. 그 결과 중동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먼지 속에서도 천궁이는 약 60발을 연속 발사하며 실패 없는 콜드런치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실전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N은 수조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데이터라는 표현이 나온다. 미사일의 변칙 궤적 사막 환경에 레이더 노이즈 고온 다습 조건에서의 장비 반응은 연구실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완전히 얻기 어렵다. 한국 기술진은 현장에서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반영하며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LIG 넥스원과 한화 계열 인력을 포함해 약 60명의 기술진이 UAE에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그 안에는 한화 계열 약 20명 긴급 요청으로 추가 투입된 6명이라는 숫자도 들어있다. 이 데이터의 가치는 천궁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콜드런치 기술은 현무 5와 SLBM으로 이어진다. 현무 5는 약 36톤에서 40톤급으로 언급되는 초대형 탄도미사일이며 미국의 미니트맨 계열 ICBM과 비교될 만큼 무거운 체계로 알려져 있다. 강력한 추진력과 큰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관 안에서 바로 점화하면 발사대에 엄청난 부담이 걸린다. 그래서 가스 압력으로 먼저 밀어 올리고 공중에서 엔진을 켜는 콜드런치 방식이 중요해진다. 지상 이동식 발사대의 생존성에도 유리하다. 지면에서 바로 점화할 때보다 먼지와 화염 흔적을 줄여 위치 노출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SLBM에서도 콜드런치는 생존과 직결된다. 잠수함에 밀폐된 수직 발사관 안에서 로켓 엔진을 바로 켜면 위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 미사일을 물속에서 밀어 올린 뒤 수면 위에서 점화해야 한다. 이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핵심 난도다. 도산 안창호함이 SLBM 운용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한국형 콜드런치 기술이 지상 방공체계에서 대형 탄도미사일 그리고 바닷속 전략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납품한 국가로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UAE가 요구한 것은 장비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바로 믿고 세울 수 있는 방어체계였다. 천공이가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말은 발사대 레이더 교전 통제소 요격 미사일 정비 인력 보급 체계가 모두 하나의 전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방산 수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 계약이 아니라 실전 이후의 신뢰 유지다. 이번 사례는 한국이 그 문턱을 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전쟁 상황에서 선택받기 어렵다. 납기가 빠르고 현장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위협 앞에서 작동해야 한다. UAE가 세 번째 포대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장면은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됐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한 번의 요격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도 체계가 계속 버티는 능력이다. 천궁이가 약 68 연속 운용과 96% 수준의 요격 성과로 언급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에도 이 흐름은 단위 유가 효과를 넘어선다. UAE와의 협력은 원유 수입, 안정 원전 협력, 방공망, 수출 정비, 인력 파견, 장기 기술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한국은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에너지 안보를 얻는 동시에 상대국의 안보망을 구축해주는 나라가 되고 있다. 바라카 원전에서 쌓은 신뢰가 천궁2로 이어지고 천궁2의 실전 신뢰가 다시 현무 5와 SLBM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한국 전략 산업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다. 첫째, UAE의 오펙 탈퇴는 사우디 중심 에너지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 강국으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다. 둘째,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자 방산 수출국으로 동시에 기회를 얻고 있다. 하루 500만 배럴 생산 능력, 실제 300만 배럴 초반대 생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 항공 유류비 30% 이상 천궁, 이 요격률 96% 기술진 약 60명, 수만 번의 가혹 시험,
0.001초 단위의 정밀 제어, 약 68연속 발사, 현무 5 36톤에서 40톤급이라는 숫자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산업과 안보가 맞물린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UAI는 오펙이라는 팀 안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라 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독자 행위자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틈에서 원유 공급망을 다변하고 천궁이와 현무 OSLBM으로 이어지는 방산 기술의 신뢰를 세계 시장에 증명하고 있다. 중동의 위기는 한국에게 위험이지만 동시에 시험장이다. 그 시험장에서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기, 높은 신뢰도, 실전 데이터라는 세 가지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것이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방산 시장이 동시에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다.